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종종 비관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냉철한 시선 덕분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타고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기대 대신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인간관계의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고슴도치 딜레마를 자주 언급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우화죠. 이 딜레마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고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적절한 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 포함합니다. 친밀함을 나누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최적의 간격을 찾듯 말이죠. 여기서 예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의는 단순히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처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오히려 무례함이 발생하기 쉽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일수록 존중과 배려의 예의를 통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는 그의 명언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상대는 오히려 그 선을 넘어서 무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친절과 함께 단호하게 자신만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경계 또한 존중받기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감춘 채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신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는 그의 통찰력 있는 명언은 특히 금전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돈과 관련된 관계는 친구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이런 조언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고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는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뇌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비교하는 감정이나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혹은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을 피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논쟁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묵과 칭찬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대가 반응을 기대할 때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의 불길은 산소를 잃고 꺼집니다. 칭찬은 예상치 못한 무장해제 방법으로 공격적인 마음에 균열을 만듭니다. 또한 거울의 지혜를 통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당한 비난 대신 상대방의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을 던져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의 공격은 소음으로 변합니다. 무의미화는 싸움에서 가장 우아한 승리 방법입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집니다. 이 말처럼 부정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들의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의 적절한 거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노예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솔직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자신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철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맹목적인 생존 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는 끊임없는 고통과 불만족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으며 허영심 강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거나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실망감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이미 결정되어 있듯이 인간의 본성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내가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가장 큰 착각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결국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기심을 인정하고 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단점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단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는 타인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두기의 미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너무 가까이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하면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정적인 거리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친해지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조언을 늘어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간섭과 오지랖을 경계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의는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는 곧 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를 하대하는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더 큰 예의와 배려를 보여줄 때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근원이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대가로 상대방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대가를 바라고 베풀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곧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정한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즉,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연결이 우리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이 그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도 제시합니다. 첫째,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의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마라. 보는 이들조차 누가 어리석은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칭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칭찬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칭찬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울의 지혜를 사용하라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비추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충고 대신 상대방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질문을 통해 혼란을 주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발견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의 주장을 철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불합리한 태도를 제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며 동시에 자신의 경계 또한 존중받기를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행복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감정이나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계는 저절로 소멸되거나 그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거나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염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찾아가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고독한 철학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철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